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최근에 많은 조정을 받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우려가 현재 합리적인 것인지 혹은 과도한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미리 영상의 힌트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 2차전지에 대한 우려들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 기간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하기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들을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늘 그랬던 것처럼 세 가지 섹터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정말 뜨거웠었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이어오고 있었는지 작년 데이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최근에 왜 조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서 어떤 코멘트들이 오고 갔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왜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정은 괜찮은 것인지, 혹은 지금 현재 우려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을 바로 세 번째 섹터에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었던 2차전지 종목 같이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다뤘던 종목이 바로 코로나 진단키트의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시젠이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바로 그 다음 영상이 전기차 관련 종목인 첨보, 그 다음이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전기차를 사야 하는 4가지 이유라는 영상을 따로 만들 정도로 저는 10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전기차에 굉장히 강하게 꽂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포스코케미칼까지 첨보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이 세 종목을 강한 매력을 느꼈었는데요. 작년 5월 달에 제가 생각했었던 이 판단 과연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같이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보면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업로드 시점이 작년 5월이었으니까 한 이쯤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약 6만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현재 조정을 일부 받긴 했지만 한때 2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까지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던 정말 뜨거웠던 2020년을 보냈고요. 또 다른 종목인 포스코케미칼 역시 주가가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 약 7만원 정도 했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 10만원 후반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그때 만약에 매수했다면 최소 2배에서 3배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종목인 첨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제가 업로드했던 시점이 약 55,000원에서 6만원 언저리였고 지금 현재 조정을 일부 받긴 했지만 약 15만원, 그러니까 이 종목 역시도 2배 이상 오른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업로드했으니까 한 이쯤이었을 거예요. 한 50만원 정도에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80만원을 찍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종목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 정말 뜨거웠었던 2020년을 보냈다라는 공통점, 그리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같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첨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찍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었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조정을,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관련 종목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 역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0만원을 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2주간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120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100만 주 가까이를, 기관 투자자가 20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최근의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도세로 일관하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폭스바겐발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죠.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를 통해서 앞으로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는 각형 배터리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주가가 크게 타격을 많이 받았었고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폭스바겐발 쇼크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들이 공통적으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섹터에서는 이 폭스바겐발 쇼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에 뜨거웠었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하지만 올해는 폭스바겐발 쇼크로 인해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계속 모니터해야 하는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가 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에게는 배터리데이가 있다면 바로
폭스바겐은 파워데이가 있습니다. 배터리데이와 파워데이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각 양사 간의 생각과 전략, 플랜 등이 공개되는 자리이니만큼 이 행사날에 어떤 코멘트와 어떤 발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3월 15일에 있었던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서 논란이 될 만한 큰 계획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의 주요 내용, 일단 첫 번째로 각형 배터리로 단일화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발표됩니다. 폭스바겐은 유니파이 셀을 통해서 기존 대비 50% 가까이 배터리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유니파이 셀은 각형 배터리 모델로 2030년에는 채택 비중이 약 80% 가까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목표를 공개했고요. 그 각형 배터리를 어디가 공급하느냐 하면 바로 폭스바겐의 배터리사인 놀스보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향후 10년간 140억 달러 규모의 폭스바겐 배터리 물량을 수주했다라고 현재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사항은 바로 2030년에 230GWh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캐파를 유럽에 증설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아까 보셨던 놀스보트가 스웨덴과 독일, 서유럽 등의 240GWh의 캐파를 증설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이벤트 역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만한 이벤트였다라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제일 치명적이었던 게 바로 배터리 밸류 체인을 수직 계열화하겠다. 즉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삼성 SDI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국 내 2차전지 관련주에게는 분명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첫 번째, 배터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형 배터리로 단일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내재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각형 배터리를 단일화하는 것 그리고 내재화하는 것이 다 배터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터리를 분류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아까 폭스바겐이 주로 채택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각형 배터리, 그리고 LG화학이 주로 하고 있는 폴리머 배터리, 일명 파우치형이라고 불리고 있는 배터리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타입으로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각 우리나라 배터리 사별로 어떤 부분에 현재 중점을 두고 있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파우치형, 그리고 일부 최근 들어서 이제 원통형에 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각형에 현재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파우치형의 절대적인 비중을 현재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각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에 유독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타격받은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물론 폭스바겐이 각형으로 일원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내재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같이 발표하면서 삼성 SDI도 현재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폭스바겐의 배터리 내재화 계획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과거에 전기차 1인 업체인 테슬라도 이미 예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2019년부터 이미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대회에서 꾸준하게 내재화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작년 9월, 10월 이때쯤에 2차 전지주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업계 1위 테슬라뿐만 아니라 업계 2위인 폭스바겐까지 최근에 배터리 내재화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우려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만약에 내재화를 성공한다면, 그리고 폭스바겐도 내재화를 성공한다면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내려가기 때문에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 종목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이 충분히 식을 만한 악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업계 1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 무려 3000GWh까지 증설 계획을 현재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 이번에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서 발표한 내재화 계획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2030년까지 250GWh 정도 수준의 내재화 계획을 현재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여태까지는 테슬라만이 내재화 계획을 발표했고, 그동안 배터리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설마 되겠어? 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업계 2위인 폭스바겐 마저 내재화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폭스바겐의 입장, 폭스바겐의 배터리 관련된 플랜을 알아봤다면, 그럼 그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이번 세 번째 섹터에서 가져보려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레포트,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인데요. 모빌리티 전쟁의 서막이라는 레포트에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뤄봤습니다. 그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려 보려 하는데요. 결론은 폭스바겐의 배터리 관련 플랜들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살펴보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한 업체 중에 여전히 성공한 회사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임러, 보쉬, 닛산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닛산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배터리 내재화를 완벽하게 포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가장 오래된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발이 됐었고 상용화된 폼팩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3개 업체 파나소닉, 삼성 SDI, LG화학만이 현재 제대로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양산 체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사실 배터리를 내재화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필드 사고 등으로 사라진 회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배터리 요구 성능이 높아지면서 안전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말인즉슨 배터리를 양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배터리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했었고 관련된 설비 투자, R&D 투자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즉 삼성과 LG가 엄청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서 현재 갖춰놓은 이 기술과 역량들을 폭스바겐이 몇 년 만에 따라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전기차로 핫한 테슬라 역시도 양산 체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배터리가 그렇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본다면 아까 폭스바겐이 각형으로 배터리를 일관화하고 내재화하는 것이 배터리 비용 절감 50%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발표했는데 과연 배터리를 일관화하고 내재화하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인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인데요. 최근 테슬라는 당초 올해 말 인도 예정이었던 세미 인도가 2020년까지 연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테슬라가 배터리에 대해서 소개한 새로운 배터리인 4680 배터리 양산 연기가 가장 큰 이유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처럼 배터리 생산 안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완성차 생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생산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과연 배터리를 일관화하고 무조건 내재화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좋은가?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현재 단순히 배터리 전략을 코스트 리더십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없는 이유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를 일부 내재화하고 있지만 단순히 비용을 위해서 100% 내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양극재 업체 및 스타트업과 현재 협업을 하면서 내재화 비율을 30%로 내외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NF나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양극재를 받는 것도 일부 있고 또 일부는 LG화학이 자체적으로 양극재를 생산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100% 내재화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비율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원가 절감에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적정한 부채를 활용하여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 수익 극대화가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것처럼 무조건 내재화 100%를 달성하는 게 원가 절감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재화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은 배터리 성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양극재 기술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00% 내재화했다가 사고가 터지는 날에는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2호나 3호나 업체를 쓰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 말인즉슨 내재화가 100%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한국산 배터리 업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GM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50대 50으로 배터리를 조달받을 예정인데요. 이는 인하우스로 칭하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나눠함에도 불구하고 인하우스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테슬라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2022년 100GWh 규모의 인하우스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현재 밝히고 있는데 이는 순수 100%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나소닉의 기가팩토리 및 LG화학 등의 파트너사의 생산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인하우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약간 중의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하우스를 한다 하더라도 LG화학의 매출액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즉 이 역시도 현재 너무 지나치게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론을 보면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C 중심으로 최근의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고 있고 최근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 국내 배터리 및 소재 업체의 주가는 큰 폭으로 조정을 겪고 있는데 다만 배터리 내재화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증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배터리 내재화를 극단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정도 낮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폭스바겐의 배터리데이에서 나왔던 내재화 계획 그리고 일원화 계획 같은 경우가 폭스바겐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완성차 업체가 가질 것인지 아니면 배터리사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파워게임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핵심인 배터리 생산을 밖으로 빼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쪽으로 내줄 경우에 완성차 업체는 말 그대로 껍데기만 하는 것으로 평가 절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내재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전기차 비즈니스에 대한 우선권을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액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결국에는 일부 내재화하는 물량도 분명 있겠지만 현재 전기차 배터리사에 대한 공급을 완벽하게 끊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작년 5월 이후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을 크게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면 주가가 너무 높았고 거의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현재 조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를 고민해야 할 타이밍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배터리데이 때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그 이후에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올랐던 경험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폭스바겐 파워데이 역시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현재 우려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를 설득한 것일까요? 실제로 2차전지 관련주 LG화학 주가 차트를 보면 배터리데이 발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약 1주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77만 주 매수했으나 외국인이 58만 주, 기관 투자자가 20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었었는데 그 뒤에 일주일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이 한 주간의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5만 2천 주 매수했고 외국인이 18만 주 가까이 매도하면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가 약 13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가까이는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우려가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에 다시 동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스바겐 파워데이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봐도 아까 LG화학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4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 20만 주, 기관 투자자 역시 20만 주를 매도하면서 파워데이 이후 약 1주간의 주가 하락을 기관과 외국인이 이끌었었지만 최근 한 주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약 8만 주를 매도했고 외국인이 만 주, 기관 투자자가 약 6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바로 이 구간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담기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 작년에 2차전지주 관련 종목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 바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서 나왔던 몇몇 주목할 만한 발표 때문에 주가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현재 받고 있는 조정이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뜨거웠던 전기차 종목들이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2차전지주 관련 종목들에 투자하셔서 물린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손절과 존버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